네, 계속해서는 뉴스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상선이 해운동맹 2M 정식 가입에는 실패했고 제한적인 협력을 맺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3년 동안은 신조 선박 발주를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도 포함됐는데요. 결국 해운업 구조조정 정책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김희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희슬 기자. 이번에 협상 결과를 두고 2M 정식 가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네, 일단 해운동맹 형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상위 협력, 그러니까 가장 견고한 형태의 동맹은 이 동일 노선에서 화물을 운송할 때 해운사끼리 선박을 공유하는 이 공동 운항을 말합니다. 이를 선복 공유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한 해운사 선박처럼 이 화물을 자유롭게 이동 운송하는 겁니다. 이번 2M과의 협상에서 현대상선은 이 가장 강한 단계인 협력인 선박 공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이보다 한 단계 느슨한 형태의 이 선박 교환, 선박 매입 이런 것을 포함한 제한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반쪽짜리 가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현대상선은 기존 해운동맹에 속해 있던 이 G6보다 선봉량이 20% 증가한 점 등을 이유로 실패한 협상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 자체가 너무 짧고 무엇보다 신조 발주를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이 붙었죠.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통상 해운동맹 계약 기간은 5년에서 10년인데요. 이번 현대상선 협력은 이보다 짧은 3년으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대상선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2M 측이 현대상선의 추가 신조 발주를 3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대형 선박을 발주하고 원가와 운임 경쟁력을 갖추려는 방침과도 전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간의 정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순봉량이 상대로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이 협약 기간을 짧게 만들어서 추가적인 시장 변동이 있을 때를 대비하고 때 승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었다. 자, 들어보니까 결국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운업 구조조정 정책 자체가 좀 실패했다라는 비난율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은 오늘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2021년까지 이 강점이 있는 미주 노선에 이 주력해서 시장 점유율을 5%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6위까지 올랐던 이 한진해운의 시장 점유율이 점유율이 7%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이 강했던 선사를 파산해 직면토록 하고 이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던 현대상선을 살려서 미완성의 동맹가입 결론을 낸 셈이 된 건데요. 이 점 때문에 정부가 해운업 구조조정에 임하는 상황 인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올 초부터 본격화됐던 해운업 구조조정 말 그대로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앞으로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집중돼야 할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부 김희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